자, 오늘은 2강 분수 이해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같이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항상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학교 수업도 그렇고 다른 수업도 들으면 훨씬 도움 될 거예요. 지난번에 뭐 배웠죠? 기억나는 사람? 네, 똑같이 나누는 방법 배웠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무엇과 무엇이었죠? 네,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서 만약 자르거나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면 똑같이 나누었다가 우리가 분수의 기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진짜 이 분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라고 하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학 말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으로 먼저 공부하고 나서 다시 글로 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색종이 한 개가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3명에서 써야 돼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몇으로 나눠야 되죠? 네, 3으로 나눠야 돼요. 옆에처럼 하나, 둘, 3등분을 했는데 크기와 모양이 어떻죠?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3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3개 나눈 것 중에 내가 몇 장 가져야 되죠? 한 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에만 색칠을 젖어 있어요. 다시 위로 가볼게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 결국 우리가 몇 등분,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을 몇 등분으로 했는지를 이렇게 밑에다가 숫자로 표시하고요. 3, 즉 전체를 똑같이 몇 등분 했냐, 그리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몇이냐, 즉 부분의 수는 몇이냐, 색칠하는 것이 몇 개죠? 하나죠. 그러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숫자가 위와 아래가 나누어지는 수를 바로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숫자는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를 먼저 읽어줄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해서 몇 개, 전체를 똑같이 얼마로 나누었는지가 중요하죠. 3명이면 3등분 해야 되고 5명이면 5등분 해야 되니까, 그리고 3분의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를 차지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색칠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쳐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몇 등분을 했다? 3등분을 했다. 그 중에서 색칠된 부분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3분의 2라고 읽어주는 것이 분수를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피자 한번 이걸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피자를 몇 등분 했다? 네, 2등분한 것 중에서 선생님은 한 조각을 먹을 거예요.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피자를 4등분 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은 4분의 2 조각을 먹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 또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인가로 파악하면 분수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몇 개가 색칠되어 있냐, 내가 차지하는 것은 몇 개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선을 배우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선을 나누기를 쉽게 그렸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3 나누기 1은 얼마였죠? 네,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씩 가지면 3명이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3은 결국 피자 하나나 빵 하나를 몇 등분 하라는 소리죠? 네, 3등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3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3분의 1
뒤에 있는 나누기가 밑에 있는 수로 가고요. 그 다음 차지하는 비중이 위로 가서 분수인 3분의 1,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누기가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 그러면 1 나누기 5를 해볼게요. 그러면 나누기 대신에 대각선을 긋고요. 가운데 선으로 그어져서 5분의 1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위아래가 바꾸는데 이 위아래를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분모라는 숫자와 분자라는 개념이에요. 가운데 선이 있고 밑에 있는 것을 분모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것을 분자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분모는 한자로 어머니 모자, 그 다음에 자는 자식 자자를 써서 부모님이 자식을 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더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분자를 밑에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어릴 때 뭐 3살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을 업고 나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밑에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분모와 분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기 대신 가로선을 그어서 밑에 있는 것이 분모, 위에 있는 것이 분자라고 해요. 분모와 분자는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한대요. 왜 그럴까요? 피자나 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누어야 되는데 2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하는데 분모가 0이라는 것은 0등분 하자는 거잖아요. 나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1명에서 나누든 2명에서 나누든 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이라는 거는 아예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가 그 자체니까 0이라는 수는 분모가 올 수 없다. 다만 분자는 0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분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거나 아무런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차지하는 것이 없으니까 전체 2개로 나눈 것 중에 0, 2분의 0. 즉 분자에는 0이 올 수 있지만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5등분으로 한 것 중에 색칠이 하나, 둘, 셋, 넷, 5 차지하는 것이 5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색종이 하나를 5등분 한 것 중에 전체니까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연수 1과 똑같구나. 피자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피자 시켰을 때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시켰는데 8등분이 왔어요. 근데 이 8등분 전체를 다 먹으면 8등분한 것 중에 8조각을 먹었다. 나 피자 어제 8등분 중에 8조각 먹었어 라고 하지 않죠. 나 어제 피자 한 판 먹었어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자연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험구들이랑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치면 꼭 이 분자랑 분모를 제대로 못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갑시다. 이 숫자는 1분의 4인가요? 4분의 1인가요? 맞죠? 선생님이 항상 분모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식이 뒤에 나와야 된다. 부모님이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 자식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을 먼저 읽고 나서 위에 있는 분자를 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 맞다. 절대 여러분들 거꾸로 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다 한 친구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기본 문제와 발전 문제까지 푼 후에 선생님이 푸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 3분의 1이라는 거는 분모가 뭐죠? 3. 분자는 2. 분모가 뜻하는 게 뭐였나요? 분모는 전체를 몇 등분 했는가? 전체를 똑같이 얼마로 나누었는가? 그리고 분자는 그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 여기서 말하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몇 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 3등분한 것 중에 색칠되어 있는 거는 하나. 그러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색칠되어 있는 거는 2개. 정답. 하나, 둘, 셋, 넷. 4분의 색칠되어 있는 거는 3. 네 번째 거는 4등분한 것 중에 2개. 그러니까 3분의 1은 두 번째 것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낸다. 분수는 가로선이 있고 분모 그리고 분자가 있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몇 등분했다? 전체 2등분 중에 색칠한 것은 하나.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4등분한 것 중에 2개. 그리고 5등분한 것 중에 3개.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뒤로 갈수록 이제 너무 쉬운 부분은 정답만 알려주고 넘어가도 철석같이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2개 중에 색칠하는 거니까 위에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2개 중에 한 군데만 칠해라. 여기 칠한 친구도 정답입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칠하라. 4등분한 중에서 3군데를 칠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5등분한 것 중에서 4개를 칠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문장의 동그라미, 틀린 문장의 X. 4분의 2의 분모는 4입니다. 맞죠? 5분의 4의 분자는 4입니다. 맞습니다. 7분의 5라고 읽습니다. 맞고요. 분모가 0인 분수도 있나요? 절대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자에는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문제 푸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개념 확인하고 선생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면 되겠고요. 통과한 친구들은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연습 문제를 넘어가고 응용된 발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죠? 5개로 나눈 것 중에 몇 칸이죠? 네, 3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눈 수는 5가 되고 부분의 수는 3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뒤에 분모를 몇으로 나누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6개로 나눈 것 중에 5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눈 수는 6, 그리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5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방금 1번에서 공부한 거를 분수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전체 조각수부터 갈게요. 전체 조각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색칠한 것은 3개. 이거를 가운데 가로선을 그어주면 7분의 3이 된다. 그리고 옆으로 넣어서 전체 조각수는 9개. 색칠한 것은 5개. 그러면 가로선을 그어준 다음에 분모부터 읽어주면 9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전체 5등분한 것 중에 색칠한 거 3. 전체 6개 중에 4.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6, 7. 7분의 2. 간혹 딱 봤을 때 이건 5개야, 6개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지 않다 보면 전체 등분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처럼 하나씩 세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중에서 색칠된 것은 4, 10분의 4 이렇게 3번까지 풀었습니다. 아이고야, 색칠할 게 많아지네요. 색칠한 것은 색칠한 단추, 그 다음에 색칠하지 않은 거니까 전체 수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단추가 몇 개 있나요? 9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9개가 있고, 색칠한 것은 5개이니까 반대로 색칠하지 않은 것은 4개.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죠? 일부러 선생님이 표시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3분의 2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도록 먼저 선을 그어줘야겠죠? 네, 그러면 전체 5개 중에 2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가운데에 선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색칠된 부분은 4개. 여기도 아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 5개, 8분의 5. 이렇게 해서 1, 2, 3, 4, 5, 7, 8, 8분의 3. 선생님이 지금 터치가 잘 어려워서 뒤로 갈수록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읽을 때에는 분모부터 읽으니까 6분의 4 그리고 7분의 5 이렇게 기억하면 아, 분모가 더 빨리 있는 거구나. 8분의 3 그리고 9분의 2가 된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선생님이 뒤로 갈수록 발전 문제 끝부분에는 서술 형태를 넣어뒀어요. 서술 형태는 문장이 길어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저거 어떻게 풀지? 아, 너무 어렵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쉽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를 위해서 서술형을 조금씩 넣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거에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하랑이는 케이크 하나를,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러면 남은 조각은 몇 조각이죠? 이것부터 생각을 합시다. 8조각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먹었으니까 이제 7조각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색칠을,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색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조각이 7개니까 7조각 남은 걸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먹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8로 나눈 것 중에 남은 조각이 7.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8분의 7이 된다. 풀이 과정에는 전체에 나눈 조각이 8조각, 그리고 남은 조각이 7조각이기 때문에 전체분의 조각으로 표현하면 8분의 7이 된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더 발전하도록 할게요. 안녕.